운동으로 근육 붙여서 신진대사량 높이고 밀가루, 초콜릿 같은 탄수화물 적게 먹고 채소, 섬유질 많이 먹어야 좋은 거 잘 알죠. 근데 알면서 안 되는 건 왜 그럴까요? 굶으면서 10kg 뺐는데 내장 지방은 하나도 안 빠졌어요. 게다가 폭식하게 돼서 20kg이나 쪄버렸답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저는 평생 살 안 찌고 살 줄 알았어요. 중년 되고 한번 무너지니까 미친 듯이 살이 찌더라고요. 진짜 나이살 무서울 정도예요. 요즘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렇게 내장 비만 생기신 분들은 식단과 함께 운동은 필수입니다. 또한 식단도 살 빠진다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빵, 면, 콜라 등 안 좋은 걸 안 먹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이런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도 다이어트 방법은 다 알고 계시지만 얼마 못 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런데 그중 대부분은 조금만 더 하면 멋지게 성공할 수 있는데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습관이 되기 전 마지막 몇 발자국을 못 내딛고 그만두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포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 그래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는 대부분 다이어터들이 거치는 체지방 감소 그래프입니다. 몸무게와 혈당 수치도 거의 이와 비슷하게 감소하죠.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포기합니다. 사실 이 구간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간이긴 해요. 그럼 저 포기의 협곡을 통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유명해서 비싼 PT 선생님한테 등록하거나 연예인들이 엄청나게 홍보하는 다이어트 병원에 찾아가는 걸까요? 물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건강한 살 빼기, 지속적인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다이어트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멘탈이에요. 바로 멘탈 붕괴되지 않는 방법을 몰라서 멋지고 날씬한 몸매를 만들기 직전에 포기하고 맙니다. 실제로 구독자 313만의 땅끝 부부님도 무모하지만 결국엔 참 잘한 일이라는 책에서 다이어트는 멘탈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멘붕이 와서 하루를 건너뛰면 이틀, 사흘이 되고 결국 포기한다고 건너뛰는 여지를 준다는 거죠. 이런 다이어트 중에 멘탈을 잡는데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40, 50대 중년 회원님들이 당뇨와 비만을 벗어나 다이어트에 성공하기까지 깨졌던 멘탈을 붙잡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건강과 몸매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지박약인 저와 많은 중년분들이 성공하셨습니다. 마약이 우리 뇌에서 작동하는 원리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꿀팁이니 3분만 집중해주세요.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성공한 사람들의 영상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비슷한 나이, 체격의 사람들이 살 빠져서 건강해지고 이뻐진 유튜브를 구독하거나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잉을 하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이를 뛰어넘은 동안과 멋진 체형의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게 되죠. 제목도 보면 하루 10분만 하면 뱃살 쏙 빠진다. 5분만 해도 팔뚝살 없어진다. 처럼 세상 쉽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런 영상을 꾸준히 따라하게 되면 나도 살 빠지고 젊어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꾸준히만 하면 성과는 따라오게 되죠. 꾸준히,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게 살 빠진 사람들이 예외 없이 따라갔던 길이에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한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배 아픔, 시기, 질투예요. 처음에는 그런 사례를 보면서 나도 금방 저렇게 되겠지 싶어 의욕이 생기죠. 나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멋지게 변한 모습을 보면서 더욱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따라하다 보면
오히려 마음이 꺾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니, 다들 저렇게 쉽게 뺐다고? 나는 왜 살이 더 쪘지? 처음에는 내 식단, 운동 시간이 잘못되었나? 이렇게 저렇게 바꿔도 보지만 점점 유전자 탓, 사회 탓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랬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멋진 모습이 오히려 나의 의욕을 꺾게 되더라고요. 요즘 SNS에서 인생의 가장 찬란한 사진만 보면서 이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잘난 사람들이 고급 호텔에 가서 10만원 하는 망고 빙수를 1,000원 아이스크림처럼 사 먹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사는 것은 모르고 편집되어서 즐거워하는 모습만 보게 되는 거죠. 또래에 비해 젊어 보이고 멋진 몸매를 만들기까지 그 유튜버가 흘린 땀은 보지 못해요. 그 인플루언서의 채널에 들어가 보면 태어날 때부터 날씬하고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처럼 평범한 사람은 안 되나 보다. 그냥 생긴 대로 살자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죠. 처음에 습관을 만들어서 내 몸의 대사를 정상으로 돌리고 나면 운동이 더욱 쉬워집니다.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서 조금만 움직여도 칼로리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아마존 올해의 책에 뽑힌 리 골드먼 교수의 베스트셀러 진화의 배신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양이 사람에 따라 25%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즉, 이 25%가 24시간 내내 복리로 지방을 태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내 몸이 바뀌기 시작하고 있는 순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다이어터들을 자괴감이 들게 만들죠. 혹시 여러분 중에 만약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것 하나만 알아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를 시작하거나 유의미한 성과를 낸 사람이라도 다 같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진짜 그랬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겪은 이야기거든요. 제 영상을 보시고 칭찬을 해주신 한 구독자님이 계셨는데요. 본인은 저보다 늦게 당뇨와 비만이 와서 고생을 하고 있으신데 제가 30대에 이겨내고 40대 후반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놀랍다고 해주셨죠. 그런데 저는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지만 한편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다이어트 시작할 때마다 모든 사람이 겪는 마음이라 기쁠 수만은 없더라고요. 저는 다이어트를 마음먹고 수십 번 실패하였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긴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다 핑계였죠. 일이 바쁘다, 돈이 없다, 친구 만나야 된다 등. 결국엔 몸 상태가 끝까지 가고 나서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에 비하면 다른 것들, 즉 돈이 좀 없거나 친구가 없거나 명예가 없거나 하는 이런 건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죠. 이렇게 건강을 잃고 나서 시작하니까 정말 힘들고 돈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서 책과 영상을 많이 보고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주치의도 있고 운동 코치도 있어서 하나하나 관리받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렇듯 건강하고 날씬해 보이는 인플루언서의 뒷면은 알기 힘들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말 그대로 현재의 결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습만 보이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도 다 그런 모습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인내의 시간이 긴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컨텐츠로 만들면 사람들이 보지 않죠. 그래서 쉽고 편하게 5분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저 사람들은 쉽고 편하게 결과가 나오는데 나만 안 되네? 이러면서 힘이 빠지게 되는 거죠. 결과만 따로 놓고 보면 과정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있다면 빙산의 밑부분까지도 봐야 돼요. 빙산의 윗부분이 건강하고 날씬한 모습이라면
아래에 깔려있는 땀과 눈물을 봐야 합니다. 이 빙산의 밑부분을 얼마나 잘 알고 따라가는지에 따라 멘탈이 깨지지 않고 상대적 박탈감을 덜 느끼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저도 제 채널에서 잘나가는 건강 인플루언서의 장점만을 쏙쏙 뽑은 영상으로 구독자님들이 빙산의 밑부분을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가끔 운동 방법을 분석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꿀팁이 나올 때가 많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말이죠.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식단팀, 운동팀, 멘탈팀 등 전문가 집단으로 움직여서 알려드리는 노하우가 있거든요. 어찌 보면 동네에서 유명한 PT 선생님의 수업보다 더 좋을 가능성이 높죠. 다이어트를 포기하는 죽음의 초반 구간을 지날 때 부딪힐 수 있는 암초는 배 아픔, 식이, 질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운동을 따라하면서 2-3kg 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이렇게 작은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정체기가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정체기가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견디면서 계단식으로 체중 감량을 하지만 열심히 하는데도 살이 잘 안 빠지고 오히려 살이 찌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포기하게 되는 거죠. 운동이 체질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다이어트 약을 먹거나 병원에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날씬하고 건강한 인플루언서의 결과만 봐서 그런 거지 내가 가는 과정이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두 이런 과정을 거친 것을 냉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내 몸에 쌓아둔 안 좋은 습관,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운동하고 식단했다고 내일 결과가 나타난다면 이 세상은 비만이 아니라 오히려 굶어 죽을 것을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베스트셀러 클루즈에 따르면 우리 신체는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변한 것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당시 열량 섭취에 맞춰서 지방을 저장하고 소모하고 있다는 거죠. 건강한 식습관은 사실 구석기 시대처럼 섭취하는 것입니다. 하루 한 끼 정도만 먹고 탄수화물은 거의 못 먹고 지방과 단백질을 많이 먹고 이 모든 것이 구석기 시대의 식습관이죠. 이 식단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나오는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서 잠깐 죽음의 초반 포기 구간을 넘을 때 알아두면 좋은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쾌락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에 대한 연구예요. 행동과학 분야 최국석학인 데니얼 리버먼 교수는 도파민형 인간이라는 책에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보다 더 많은 열정을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도파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생식에 관여하는 강력한 호르몬이지만 신체를 파괴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도파민이 선사하는 사랑의 환상에 중독된 사람은 자살, 살인까지 할 정도로 신체를 지배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강력한 도파민을 어떻게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 보시죠. 집중해주세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마치 시합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마치 내가 올림픽 선수가 돼서 훈련을 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죠. 그렇게 훈련해서 살이 빠지는 결과를 얻으면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팡팡 터집니다. 이건 사실 마약이 우리 뇌에서 작용하는 원리입니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약만 먹으면 도파민을 한계치까지 분출해주죠. 여기서 더 없는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행동은 전혀 하지 않고 약만을 찾게 됩니다. 그 결과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죠. 사실 다이어트 성공해서 몇십 킬로그램씩 빠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하루하루 성과가 보이면 계속할 힘이 납니다. 내가 노력한 결과가 보이면 도파민이 나와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도파민의 패턴을 보여주는 이 그래프를 이해하면 다이어트를 가장 포기하고 싶을 때를 알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잠깐 도파민 패턴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도파민은 우리 몸에서 항상 일정량 분비되고 있습니다. 제로가 평균이 아니죠. 그런데 어떤 자극적인 일이 생기면 도파민 지수가 높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이 도파민은 항상 높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다시 떨어져야 하죠. 아니면 높을 때의 도파민 수치가 평균적인 게 되니까요. 미친 사람처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도파민이 떨어질 때면 오히려 평균 이하로 더 많이 떨어지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가 다이어트 시작해서 살이 빠지고 허리 벨트가 한 칸씩 줄어들기 시작하면 도파민이 신이 나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바로 정체기가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도파민 호르몬은 평소보다 더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체기가 생각보다 길어지게 되면 그 충격이 더 크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운동은 나와 맞지 않는가 보다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약을 먹거나 병원 수술을 받아도 요요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본 원인인 기초대사량이나 호르몬 분비를 잡아주지 않으니 당연한 거죠. 여기서 우리를 위한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도파민은 성과를 달성했을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 때 더 많은 도파민이 나온다고 해요. 여행을 갔다 올 때보다 가기 전이 훨씬 더 설레고 기분 좋은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이 나와서 따라할 때 도파민이 또 뿜뿜하게 되죠. 이런 루틴을 모르면 다이어트 시작, 초반 성과, 정체기, 포기, 다이어트 시작, 이런 무한 굴레에 빠지면서 내 몸의 건강을 갉아먹게 됩니다. 이러면 몸에 무리만 주고 진짜 건강함은 찾기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뇌의 도파민을 이해하고 조금 더 끈기 있게 다이어트를 주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만 맞으면 꼭 결과는 나올 수밖에 없으니 너무 급한 마음에 아예 놓아버리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오히려 나의 도파민 분비에 너무 기뻐하지 말고 정체기 구간에서는 당연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사실 우리 두뇌와 몸이 가장 많이 변하는 구간이에요. 몸무게는 그대로지만 몸속에서는 엄청나게 변하고 있거든요.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안 좋아진 기초대사와 호르몬 분비가 말이죠. 어때요? 이제 내가 왜 그렇게 힘들었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좀 알게 되셨을까요? 막연하게 힘들다고 생각하면 더 힘들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힘든 이유를 알면 거기에 대응해서 죽음의 초반 구간을 버텨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정체기를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목표 설정이에요. 에이, 뭔 당연한 개소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까지 들리는 듯한데요. 하지만 잘못된 목표 설정은 빠른 포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도파민 호르몬의 작동 원리와도 관계가 있는데요. 보통 다이어트의 목표는 며칠까지 몇 킬로그램 감량이라고 가져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구체적이고 수치가 보이는 좋은 목표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제 시작한 다이어터에게는 그다지 좋은 목표가 아닐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결과가 목표가 되는 것은 저 같은 유지어터에게도 좋은 목표가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한 다이어트가 살이 빠져서 나와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의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때까지 덜 몸을 혹사시켰다면 좀 빠르게 될 것이고, 탄수화물 많이 먹고 막 살았다면 오래 걸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결과를 목표로 삼으면 운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우리 몸의 신체 대사는 현대의학으로도 밝혀내지 못한 랜덤의 영역도 있거든요. 이렇게 예측하기 힘든 변동성이 있는데 기간과 무게 자체를 목표로 하면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멘탈이 털리게 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건강하고 멋있는 몸매가 돼서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이 맞죠.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결과로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 내가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 해야 됩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홈 트레이닝을 하겠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늘리겠다 등 과정이 목표가 돼야 하는 것이죠. 이렇듯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건 유전적 체질이나 운의 영역이 적게 영향을 끼치거나 아예 무관한 목표이기 때문이죠. 이런 목표를 지속해 나가는데 가장 좋은 지표는 일주일 전에 내 운동 수행 능력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전에는 앉았다 일어나기 10개 했는데 오늘은 15개 했다면 잘 하고 계신 것이죠. 몸무게가 하나도 안 줄었거나 설사 늘었다고 해도 이렇게 과정을 목표로 하고 나아가면 언젠가는 살이 빠집니다. 조바심을 느낄 이유가 없죠. 유전적 체질과 상관없이 내 성과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 오래 지속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저도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초반에 몸무게 변화가 없을 때 엄청나게 우울했습니다. 여러분은 미리 알고 이겨내시길 바라는 마음에 몇 번이나 강조를 드리는 것이죠. 이렇듯 과정을 목표로 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이어트 성공해서 유지어터가 되시더라도 꼭 지켜주세요. 단순히 몸무게, 즉 결과를 목표로 삼으면 조바심에 다시 약물이나 병원 수술의 도움을 받기 쉽습니다. 매일 1%씩 내 생활 습관을 바꾸어 나간다면 계산상으로는 첫 달에는 133%, 3개월에는 242%, 1년 뒤에는 3700%의 성장을 하셨을 겁니다. 내 건강이 복리로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과정이 목표가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하나씩 정리해 보자면 다이어트에 포기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다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플루언서들의 멋진 모습은 힘든 과정을 이겨낸 결과니까 나와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 백조가 우아하게 물 위에 떠 있기 위해서는 물속에서 미친 듯이 발을 움직이고 있다. 두 번째, 도파민의 분비 과정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에게 정착기가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왜 힘들고 언제 포기하고 싶을지를 알면 대응할 수 있다. 세 번째, 결과를 목표로 하지 말고 과정을 목표로 삼는다. 체질, 운 등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하루 운동 30분 하기, 탄수화물 2분의 1로 줄이기 등 내가 할 수 있는 지표를 목표로 삼으면 결과는 자연히 따라온다. 그럼 다이어트를 시작하신 분들이 과정을 목표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들이 분포한 체와 코어 운동입니다. 그만큼 성과도 빠르고 효과도 크죠.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칼로리 소모를 하는 근육 그룹이 코어라는 것은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서울대 재활의학과 김유수 전문의가 강한 남자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책에서 하체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데요. 김유수 전문의는 본인의 건강을 위해 미국 퍼스널 트레이너 자격증과 공인 체력 관리 전문가 자격증까지 취득하신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체 운동은 허벅지와 같이 큰 부위의 근육을 발달시켜 테스토스테론이 왕성하게 나와 성기능까지 강화시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하체와 코어 운동을 하려고 해도 무릎, 허리 등 관절이 불편해서 하기 힘드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코어와 하체 운동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운동 방법을 몰라 못하셨던 분들은 지금 보이는 영상을 터치해보세요. 제가 허리와 무릎 수술을 받고서도 관절 부담 없이 코어와 하체 근육을 키운 방법을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